오래간만에 이렇게 야외에 나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상쾌하고. 요 며칠 새에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영상이에요. 그래서 따뜻하고 여기 새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도 들려서 너무 좋네요. 여러분 혹시 서울의 봄 그 영화 보셨나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오는데 속이 어찌나 답답하던지 제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리얼하게 묘사된 거를 보니까 영혼이 있는 군인과 영혼이 없는 군인, 그쵸? 그런 거 생각하게 됐고,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거기에 과연 승자는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그 보도 셰퍼의 책을 읽고 있어요. 이 보도 셰퍼가 26살 때 완전히 파산을 했었어요. 본인이 깨달은 게 있고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면서 30세에 완전히 그거를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세부터는 그 이자로만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부자 반열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 셰퍼의 책을 보면 돈, 부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은 이기는 습관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이 보도 셰퍼는 본인이 젊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그거를 극복해서 부자가 되고 소위 말하는 위너가 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느낀 거에 대해서 이 이기는 습관에서는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보도 셰퍼가 위너들이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9가지 자세에 대해서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요즘에 경제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누구나 정말 인생 반전,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본인의 마인드와 본인의 실행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 셰퍼가 정리한 9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절대로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도 셰퍼가 그랬듯이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시적인 현상을 어떻게 통과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상황을 현실로 직시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존경하는 대표님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님하고 그 대표님의 그 30대와 제 30대가 굉장히 닮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깊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누가 30대를 어렵게 살았냐에 대해서 배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보다 훨씬 어려운 30대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굉장히 성공을 하셨어요. 정말 이름을 대면 알 정도로 굉장히 성공을 하셨고, 여러분 아너스 클럽 아시죠? 1억 이상 기부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도 들어가 계시고, 예전에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이제 시골로 내려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업을 다시 정비를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시는데 그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막 민원을 내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팀장님, 내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 연립을 다 사버릴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민원을 내는 연립을 당신이 사버리겠다고 그렇게 딱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 많은 연립을 사는 게 가능하실까? 어려울 텐데. 그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연립을 산다는 거는 그 많은 세대들이 다 동의를 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몇 년 후에 그 연립을 다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렇게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선포하면 결국엔 그거를 이뤄내는 거구나.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걸 정말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그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는 사람에게는 신도 좋은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전체인 양 생각을 해서 저의 삶의 전체 영역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모든 하루에 24시간을 마비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30대 때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채무였어요. 그래서 그 채무 때문에 제 온 생활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를 회상을 해보면 그때는 저의 자아가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를 제가 인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삶의 최전선에 내 자신을 내놓고 용감하게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장이신 거죠. 그 가장분이 아마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 집이 경매로 내몰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정말 다 큰 아들들을 목 졸라 죽이시고 아내도 결국은 살해인 거죠. 그거는 본인이 원한 죽음을 당하는 거는 살해예요. 그리고 본인은 자살을 하셨었죠. 그리고 또 그 아파트를 불을 내셨던 그 사고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 이분이 이거를 그 식구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용감하게 정면 돌파하시고 정말 그거를 이겨냈으면 삶의 증거가 되셨을 텐데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누구 하나 모두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런 뉴스를 보면 정말 누군가 한 사람만 그분한테 힘이 되는 얘기를 해주시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손을 내밀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래요.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인지 못하겠지만 그거를 통과하고 나면 정말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많이 성장한 걸 알게 되거든요. 제가 인생에 크게 4개의 파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4개의 거대한 파도를 통과하고 나서 용감해진 거예요. 이 용감해졌다는 의미는 무모하다는 의미랑은 거리가 있고 속이 단단해졌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거저주시는 게 없구나. 그런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아주 큰 선물이 있구나. 저는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신분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너무 경기 어렵죠. 내년도 되게 불투명하게 보더라고요.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그래, 이 어려운 기간을 내가 전공법이라 그러잖아요. 전공법. 정면 돌파해서 용감하게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한테 엄청난 기회에 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4개의 파도를 통과하면서 하나하나마다 뒤돌아 봤을 때 정말 저한테 크고 작은 선물들이 있었거든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내년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현실 직시하시고 그거를 용감하게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멘탈도 관리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돈 관리도 하시고 그러면서 용감하게 한번 통과해 보세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통과해야지 부자라는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이 보도 셰프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도 셰프의 다수의 책이 부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거치고 검증된 사항을 써놓은 책들이 많은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뉜대요.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유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유형은 문제와 더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세요? 아마 다수가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실 거예요. 이 2번째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 뒤에 엄청난 선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2번째 유형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30대 때 되게 어려웠을 때 저는 그 경제관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 뉴스나 어떤 경제 정보에 대해서 되게 문외한이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저의 무지함과 정말 무지함은 죄라는 얘기가 딱 맞아요. 저의 무지함과 무식함에 제가 제 발등을 찍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경제 공부해요. 사실. 매일 경제 뉴스 보고 매일 짧게라도 1분이라도 꼭 그날의 정보를 하나씩 봐요. 경제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경제 사이클은 정말 주기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부동산가 막 오르면 사람들이 막 그때 진입하잖아요. 막 군중심리에 쏠려가지고. 근데 비쌀 때는 진입하면 당연히 그 부동산 값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역시 옛날에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갈 때 아파트를 막 사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정작 떨어질 때는 그 아파트를 또 팔려고 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지만 실제상으로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이 하는 말의 진리라는 거를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5개 영역을 체크한대요. 건강, 인간관계, 재무 상태, 감정 상태, 직업, 이렇게 5가지를 체크한대요.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저도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맞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이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닌가 봐. 이렇게 이기면 90%까지 와서 거기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10발자국만 더 가면 정상에 갈 수 있는 걸 모르고 거기서 유턴을 한다는 거죠. 많은 성공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성공한 사람은 두뇌가 뛰어난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포기할 줄 모르고 될 때까지 하는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보도 셰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관리할 수 있대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서 나누어지냐면요. 역경이나 실패,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 궤도에 오른다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남들처럼 그렇게 촌스럽게 대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덤덤하게 이 시간도 또 지나가리. 이거는 내가 거기를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야. 정말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많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정 무엇을 바라고 있나 이거를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어려움이 달리 해석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공을 방해하는 6가지 마음이 있대요. 오만함, 무지. 이 무지는 편견과도 같대요. 허영심, 불안, 자기회의, 죄책감. 이 6가지 요소가 사람들의 성공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잠재력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팀장님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냐? 나는 거울을 보면서 간혹 나랑 대화를 해본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울을 딱 보면서 저 자신과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정말 마음 다치고 힘든 나를 내 자신이 스스로 위로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펑펑 울고 나니까 속이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저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너무 힘든 일이 생기시면 누군가의 위로를 찾지 마시고 저 스스로를 제가 거울을 보면서 위로해 주세요. 그걸로도 위로가 안 된다 하면 정말 기도를 하세요. 모든 문제 뒤에는 정말 금광이 숨어 있대요. 여러분, 이 금광이 숨어 있단 말을 믿으시나요? 모든 문제와 그 걱정 뒤에는 금광이 숨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발견을 못하고 그냥 지레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두려움을 통과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행한 거를 먼저 생각하고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게 감지될 때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는 이거를 통과할 수 있어. 난 이걸 통과할 거야. 이러면서 자기 암시를 하시는 거죠. 너무 거대한 파도가 다가온다고 느껴지시면 시야를 지구 밖으로 쫙 당기시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우주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구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구 안에 대한민국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저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 티끌만한 먼지예요.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 고민들이 과연 고민거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나만 겪고 있는 어려움 같이 생각이 든다면 제 시야를 우주 밖으로 쫙 당기세요. 우주에서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그 고민을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 삶이 나를 정말 그 걱정거리가 나를 집어삼키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정말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뭐 가족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되실 수도 있고, 뭐 연인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 의미 부여가 너무 강력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정말 힘들 때는 저한테 충만한 삶을 제공하고 제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무를 부여했던 거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저 아들한테 꿋꿋하고 멋있는 엄마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 기뻤어요. 엄마는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아. 그리고 엄마는 내가 본 엄마 중에 가장 젊고 가장 최강 긍정 엄마야,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물론 저를 기분 좋게 하려고 한 아부성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선물이다, 정말 나한테 선물 같은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요. 나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내 삶의 방향이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의 봄, 그 영화를 보면서도 정말 눈물 나는 걸 꾹 참고 봤어요. 과연 그 많은 그 하나의 장교들이 역사가 본인들을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았다라면 과연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희는 참 교만해요. 그쵸? 사람은 참 교만하고 근시안적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평가가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는 정말 기도를 해요. 저는 너무 우매하고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그날의 지혜를 달라고 저는 정말 기도를 한답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보시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날 하루에 행복을 만들어 가시면 저는 그게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힘드시면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새소리랑 물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이제 좀 춥네요.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오늘도 힘내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